자,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조금 했긴 했지만 아주 대략적인 얘기만 했죠. 그래서 오늘은 뭐가 알고리즘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내리고 그다음에 알고리즘 표현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 또 조금 해보고 그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 하면 성능 분석. 그래서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면 그 알고리즘의 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증명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거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자료구조 시간에 왜 알고리즘 얘기하냐라고 하는데 알고리즘하고 자료구조하고는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료구조가 잘 만들어져야 되고 자료구조가 잘 만들어지면 알고리즘도 이 성능이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붙어 다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 오늘 강의 내용은 올라가 있긴 한데 저번 주의 내용 1, 2번에 대한 건 다 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 그거는 생략하고 3번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저 뒤쪽에서 잘 보이시나요? 저희 저 줌으로 된 거? 네, 그럼 다행이고요. 자, 알고리즘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리즘하고 프로그램하고 혼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전 시간에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알고리즘보다 조금 더 저희 포괄적인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반드시 끝나야 된다, 종료해야 된다. 그럼 반드시 끝나려면 명령어가 한정되어 있는 개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유한계의 이 명령어로 구성된다. 잘 안 나오네. 자, 그다음에 이 요 명령들이 유한계만 있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이 알고리즘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입력이 있어야 되고 출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 이렇게 있는데 입력이 보게 되면 외부에서 입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그냥 랜덤 넘버를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그냥 그걸 내부 자료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외부에서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0개 또는 그 이상 의 개수의 입력값 개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 조건이고 두 번째 알고리즘이다라고 한다면 출력이 있어야 되겠죠. 뭐 한참 뭐 하긴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으니까 출력이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한 개. 물론 출력도 없이 나 그냥 종료만 했다. 뭐 껌뻑껌뻑거리다 끝났다. 그럼 그거는 좀 알고리즘으로서의 이 적합하다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할 것 같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명령어 하나하나가 분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명령어 하나 했는데 그 명령어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덧셈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덧셈을 하기도 하고 뺄셈을 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혼동스러우면 안 되기 때문에 꼭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명확해야 된다. 자, 명확한 어떤 동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이 여기 그 주어진 조건 중에 하나다. 자, 네 번째 조건은 예, 알고리즘의 그 명령들을 쭉 따라가게 되면 한참 따라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알고리즘을 만들든지 하게 되면 항상 조건이 한 페이지 안에 다 끝나게 프로그램 또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라라고 얘기하죠. 몇 장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왕년은 고트문 많이 쓰고 그러면은 쫓아가다가 결국은 놓쳐버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일단 그거는 프로그램은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한정돼 있는 어떤 수행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한계의 명령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도
명령어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는 수량에 따라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한정 수량 명령어를 이제 그 실행하게 되면 결과가 산출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어떤 경우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이런 자료 구조라든지 알고리즘을 배우셨던 분들하고 그냥 저기 그 자기 혼자서 했던 뭐 기계공학 쪽이나 뭐 그런 쪽에 지금은 이제 많이들 달라졌지만 시뮬레이션 한다고 해가지고 구조 역학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저희 그 시뮬레이션 돌리게 되면 옛날 저희 그 메인 컴퓨터에서 메인 프레임에서 이 다른 사람들 쓰질 못했어요. 메모리를 크게 잡아버리고 배열도 크게 잡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이 전혀 저희 그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또 자기만의 어떤 좋은 지은 못했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많이 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저희 측면에서 알고리즘을 꼭 저희 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만들고 나면 특히 효율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아, 이거를 분석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하다 보게 되면 뭐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아, 내가 만든 알고리즘은 얼마나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시간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은 오래 걸리냐, 짧게 걸리느냐라고 하는 거를 봤을 적에 나는 슈퍼컴퓨터에서 돌릴 거기 때문에라고 하는 기준하고 나는 저희 그 미니 컴퓨터에서 돌릴 거다 아니면 저희 그 PC에서 돌릴 거다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돌릴 거다 결과가 다 달라겠죠. 그 CPU의 성능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시간에 대한 걸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복잡도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이 복잡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짧게 걸리느냐라고 하는 건데 단 여기서 조건은 뭐냐 하면 하드웨어 성능과는 무관하다 하죠. 그래서 슈퍼컴퓨터에서 돌리던 아니면 미니 컴퓨터에 돌리던 아니면 PC에 돌리던 어떤 컴퓨터에서 하던 간에 내 알고리즘은 누가 하든지 간에 요 정도의 저희 그 성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복잡도를 산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가 어떤 경우는 저희 그 메모리를 많이 차지할 수도 있고 적게 차지할 수도 있죠. 특히 배열 같은 경우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정렬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공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정돼 있는 주기억 공간이라든지 보조기억 장치를 쓰게 되는데 그것도 저희 그 효율적으로 작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뭐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버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복잡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공간 복잡도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컴퓨터 메모리가 2기가 주기억 공간을 갖고 있다, 4기가 공간이다 하고는 하드웨어 공간하고는 무관하게 그 내가 만든 알고리즘의 변수는 어떻게 되고 그거로부터 늘어나는 이 그 공간은 얼마가 되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거에 대한 분석 방법, 특히 우리는 이 시간 복잡도에 대한 얘기를 주로 다루게 되겠어요. 그리고 뭐 공간 복잡도는 조금 뒤쪽 가서 이 간혹 나오긴 하는데 거의 다루지 않을 테고 자료 구조에서는 그 시간 복잡도에 해당되는 거 가지고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도는 뭐하고 관련되냐면 분석과 관련되고 분석한다는 얘기는 뭐하고 관련되냐면 성능과 관련되는 거다 하죠. 그래서 알고리즘의 성능을 바로 이런 복잡도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해서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걸 만들다 보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다루게 되겠죠. 특히 이제 그 이렇게 학교에서 하게 되면 나는 무슨 언어밖에 몰라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언어로 써도 상관이 없다. 논리적으로만 맞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한 표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정렬을 하는 걸로 쭉 만들겠다. 그러면은 이 가장 작은 수는 앞쪽에, 자, 그 다음 수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해가지고 제일 큰 수가 제일 오른쪽에 또는 제일 뒤쪽에 간다라고 한다면 이 크기 순서대로, 증가 순서대로 배열한다는 얘기죠. 그런 식의 거를 말로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한글이나 영어나 뭐 중국어나 그런 어떤 자연 언어로서 이 그 표현을 알고리즘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단 이 알고리즘으로 표현할 적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도 표현해야 되겠지만 종료한다는 의미에서 얼마만큼 돌고 나면 끝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이해할 수 있도록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자연 언어로 쓰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난해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는 이렇게 썼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누구든지 봤을 적에 이런 논리적인 구조는 이렇구나, 논리적인 단계는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프로그램 언어로 쓰다니 너무 복잡해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의사 코드라고 하는 걸로 쓴다 이죠. 의사 언어. 자, 이 의사 언어라 해서 의사들이 쓴다는 게 아니라 유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사한데 뭐하고 유사하냐면 프로그램 언어하고 유사하다 하죠. 자, 프로그램 언어에 유사한데 프로그램 언어로서 유사한 어떤 형태를 보게 되면 그전에 저희 그 베이직이라고 하는 언어 있었죠. 포트란이라고 하는 언어도 있고 코보라고 하는 언어도 있어요. 그런 언어에 맞춰서 알고리즘을 작성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어요. 특히 베이직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그런 기능이 없고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도 없고 뭐 함수 호출해 주는 게 있긴 있는데 조금 좀 저희 이 기능이 좀 저희 미흡하고 뭐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머 언어 C 언어하고 비슷하게 또는 저희 이 가장 많이 썼던 거는 파스칼이라고 하는 언어를 그 전에 많이 이 그 프로그래머 언어에서 학교에서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요거의 형태를 이용해서 의사 언어라고 하는 걸 만들어 쓰기도 하고 또는 알고리라고 하는 이 언어를 이용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조 형태, 스트럭처럴 랭귀지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따다가 쓰게 되는데 이게 너무 저희 복잡한 형태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논리적인 형태로서 의사 언어 또는 유사 언어로 표현하게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단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건 논리적인 건 아는데 그걸 바로 실행해라라고 하면 실행이 안 되죠. 그 언어에 맞는 이 컴파일러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걸 맞춰주려면 실제 프로그램 언어가 있어야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해 주는 것이 가장 좋긴 하겠죠.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저희 이 난해하다. 그래서 해독이 난해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알고리즘의 구조가. 왜냐하면 이좀 길어지기 때문에. 뭐 꼭 길어진다라고 하는 건 아니더라도 짧다고 하더라도 APL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APL이라는 언어를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로우라고 하는 것도 쓰고 막 이런 이제 기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기호만 들어가도 저희가 상당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언어 하나로 저희가 그냥 못 박아가지고 하라라고 한다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여기 기능도 좀 따다가 또는 이런 기능도 좀 따다가 또는 이 기능도 좀 따다가 그래가지고 언어를 표현 프로그램 알고리즘의 논리적인 구조만 만들고 그거는 프로그램 언어로 이제 실행할 때 나는 자바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자바로 바꿔가지고 만들어서 표현하면 되겠다 이거죠. 자,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이 과거에 저희 80년대, 70, 9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거 구조를 나타낼 때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거죠. 지금은 뭐 안 쓰는 거니까 거의 안 쓰니까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저희 그 알고리즘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이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안 해보셨던 분도 있고 해보셨다고 하더라도 이 알고리즘 형태로서 작성은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경험이 없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 이 알고리즘 표현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정렬해주는 알고리즘인데 여기서 이제 정렬해주는 알고리즘의 정렬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그거는 정렬 파트에 들어가서 얘기할 때 얘기할 거니까 이 정렬을 sort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 selection sor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얘기예요. 뭐 여기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이거에 대한 예예요. 알고리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걸 자연 언어로 표현한다. 그럼 알고리즘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연 언어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한글로 쓰던 영어로 쓰던 아니면 자기의 고유의 이 그 언어로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쓴다 이거죠. 정렬이 안 된 정수들로부터 뭐 이렇게 말로 쭉 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수를 찾아서 이미 정렬된 목록 다음에 추가한다. 자, 이게 저희가 하나의 알고리즘이죠. 물론 여기서 이 정렬이 안 된 이 자료들이 몇 개인지, 내가 찾는 자료가 몇 개인지,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하나 더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반복을 n 개의 자료가 있다면 n 번을 반복한다. 라고 하는 말을 써주면 될 거다 이거죠. 자, 이것도 하나의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때로는 논문이나 뭘 보게 되면 이렇게 써놓기도 해요. 알고리즘을 자세하게 쓸 필요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 알고리즘의 정확도만 제게 그 증명해 주면 된다 이거죠. 두 번째 방법은 프로그램 언어 가지고 작성하기는 너무 난해하니까 이런 것도 그냥 이건 너무 제 이것도 이 좀 알고리즘 비슷하게도 안 생겼죠. 입력이 뭔지, 출력이 뭔지에 대한 의미도 별로 없으니까 조금 의사 코드라고 하는 걸로 한번 의사 언어로 작성해 보자. 그래서 의사 언어로 작성한다면 이렇게 해서 for라고 하는 루프를 한번 써보자. 이런 거는 어디 쓰냐 하면 모든 프로그램 언어에 다 for라고 하는 명령어가 대부분 들어가 있죠. 이거는 뭐죠? 그 베이직이라는 언어에도 있었고 C에도 있고 파이썬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모습을 보니까 가로가 들어간 걸로 보니까 C 언어의 어떤 스타일을 좀 따라서 썼구나라고 하는. 근데 이게 어떤 이제 그 컴파일러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자, 이건 이제 C 언어의 어떤 모습을 따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단계별로 적는데 여기도 말로 이제 대충 써도 큰 문제가 없다. 이제. 리스트 i에서 리스트 n-1까지. 여기서 i부터 시작할 i 0부터 시작할 거니까 점점점점점점 제일 작은 게 0번 저희 그 인덱스 있는데 들어가겠지. 첨자 있는데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n-1번에 있는 데까지 이거를 조사하는 거죠. 가장 작은 정수를 리스트 민이라고 하자. 자, 이것도 하나의 저희 그 언어에 해당되는 거다. 이죠. 유사 언어예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리즘에 위배되는 건 아니다. 알고리즘 표현에. 그 다음 단계에 와가지고 뭐냐면 리스트에 i번에 있는 거와 리스트에 미니멈에 있는 걸 서로 교환한다.
자, 요 과정을 이렇게 써줌으로 해서 이것만 가지고도 아, 이거 정렬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로 알 수 있죠. 근데 정렬도 제가 가장 작은 거를 앞쪽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거는 증가 순서대로 하는 정렬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걸 조금 더 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교환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이렇게 써도 되겠죠. 리스트 i와 리스트 min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 가깝게 이렇게 이제 그 프레임 언어에 가깝게 표현해도 큰 문제 없이 나타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는 이런 방법을 이번 학기 주로 들고 실습할 적엔 이거를 이제 C 언어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셨다라고 한다면 파이썬이나 그걸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 요거보다는 훨씬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사용이 될 거다. 그렇다면 이제 그 자료 구조 책이나 알고리즘 책이나 그런 데 나와 있는 거 가지고 바로 실행하냐면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앞뒤 좀 빠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여기 드리는 거는 이 그 프로그램 언어인데 C로 작성돼 있다 이죠. 이걸 또 완벽한 걸 드릴 건 아니고 일부분만 드릴 거다 이죠. 그래서 일부분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점점점 그리고 이 나머지는 이 그 제가 제 강의 자료 올려놓은 데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에 뭐 C 언어 중에 이렇게 define 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여기에 이 서로 뭐 변수 이제 그 상수값을 여기다 정하기도 하고 또는 간단한 이제 그 함수를 여기다 정의 내리기도 한다 이거죠. 그중에 swap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기능을 해주는 거다 이제 이렇게 서로 교환해 주. 그래서 x라고 하는 값과 y라고 하는 값을 서로 교환해 주는 거.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그냥 바로 x하고 y 이렇게 쓸 수가 없다 이거죠. 이렇게 C 언어에선. 그래서 일단 이걸 어떻게 되냐면 x를 t라고 하는 데다 넣고 그 다음에 x에다가 y 값을 넣고 y에다가 t 값을 넣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뭐가 필요하냐면 이 임시 변수 값이 필요하다. 변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임시 변수로서 여기다가 t라고 하는 거 하나 더 써보세요. 그래서 수압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는 어떤 기능을 하냐 하면 t라고 하는 데다가 x 값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x 값을 집어넣는다. 그때 여기 이런 화살표 대신에 C 언어에서는 이퀄로 쓰죠. 그 다음에 계속 한 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쉼표라고 그 다음에 x에다 y값을 넣기 때문에 x에다가 y값을 넣는다. 이것도 반드시 가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y에다가 t값을 넣는다. 자, 그래서 요 함수에 해당되는 건 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한 덩어리로 묶어준다 해서 C 언어에서는 이렇게 쓴다. 그 문법 구조를 그대로 따라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메인 함수도 있고 뭐 쭉 있는데 그거 다 빼고 이 정렬에 해당되는 것만 한번 써보자야겠죠. 그래서 저기도 정렬에 대한 것만 썼으니까 C 언어의 문법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써보죠. void. 자, 목록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정렬할 자료들은. 그 다음에 그 정렬할 개수들은 몇 개냐면 n개에 해당되는 원소들로 되어 있는 목록들을 정렬하려고 한다. 이런 걸 이 셀렉션 소트라고 하는 거 한데 셀렉션 소트라고 하는 의미는 아실 필요 없다 그랬죠. 조금 이따 그 한참 있다가 배우게 될 거고 일단 이런 기능을 해주는데 여기서 C 언어에서는 먼저 변수 선언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뭐 다른 언어들도 변수 선언이 있어야 되겠는데 i라고 하는 변수, j라고 하는 변수를 쓸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미니멈이라고 하는 변수도 쓸 거고 템포러리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도 쓰려고 한다. 그래서 네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잡아놓고 제일 작은 걸 찾는다. 여기서 보면 제일 작은 값을 찾죠. 그래서 제일 작은 값 원소가 몇 개냐면 n개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를
i는 0부터 시작해가지고 i 값이 n-1까지 가능하면 0부터 n-n개가 되겠죠. 하나 증가시키면 되니까 이렇게. 여기 알고리즘 여기는 따질 필요 없고 그냥 써봅시다. 미니멈 값에다가 i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는 또 해서 이번에는 j라고 하는 변수 하나 더 써서 i부터 시작하는 i까지 했으니까 i 플러스 그 뒤에 있는 것까지 쭉 비교하는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부터 시작해서 j는 n까지 j 플러스. 자, 여기서 뭐 하냐면 제일 앞쪽에 만약에 3, 7, 4, 5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시작점으로 해서 요걸 i라고 한다면 여기는 j라고 하는 게 여기서 좀 비교하는 거예요. 3을 가지고 7하고 비교하고 다음에 4하고 비교하고 3하고 하고 요거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그중에 제일 작은 거 이거네. 그럼 2하고 3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7하고 4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7하고 4하고 비교해보고 또 3하고 비교해보고 이게 더 작아? 그럼 이거하고 이걸 교환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셀렉션 소트거든요. 그런 과정이다 이거죠. 지금 그걸 알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만 대충 알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서로 비교해보는 거. 따라서 여기다 이 부분을 쓰는 거예요. 리스트 J에 있는 거와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요걸 요 값을 미니멈 값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스트 미니멈이라고 하는 위치를 가지고 정해놨죠. i 값의 위치를.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더 컸다. 만약에 3하고 2하고 비했더니 이게 더 컸다. 그러면 서로 교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이게 더 크니까 이거는 일단 이제 미니멈은 이거다라고 하는 걸로 정해줘야 되니까 미니멈 을 J 값으로 이렇게 해주자. 다음에 뭐 하냐면 이거 교환했죠. 그래서 교환해 주는 거 아까 뭘 썼냐면 수압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썼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리스트 i 그다음에 리스트 미니멈 그다음에 잠시 보관 이제 그 어딘가에 이 중간 값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템프라고 하는 변수 값을 하나 쓰고 이렇게 그래서 알고리즘을 작성하면 되겠다. 자, 이걸 지금 알고리즘에 이렇게 됐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말로 나 잘 만들었어요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무도 안 이제 믿긴 믿겠지만 이제 이 어딘가에 자료를 제출할 적에는 그거를 어느 정도 형식을 좀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증명을 해줘야 된다. 내가 만든 알고리즘의 이 정확성을 증명해줘야 된다. correctness를 증명을 해줘야 된다. 이게 꼭 해줘야지만 돼요. 물론 그냥 업체에서 개발할 적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내가 어디다가 자료를 제출하고 논문을 제출한다 그러면 이거를 꼭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 증명해 주는 거는 증명을 해줘야 되니까 반드시 증명할 때는 정리라고 하는 걸로 따라 나오겠죠. 쓰여려. th만 쓸게요. 그래서 여기 함수 펑션 sort라고 하는 게 어떻게 했냐면 리스트라고 하는 거와 n이라고 하는 n개의 원소 이거는 정수들에서 정확히 정리를 한다. 정렬함을 갖다가 증명해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하고 나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리스트 이 0번에 있는 값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작거나 크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증명해 줘야 돼. 증명해 주는 거는 그냥 말로만 한번 써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for 룹이 두 개가 이렇게 바깥쪽에 있고
안에 이렇게 있죠. 물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for로 바깥쪽에 있는 거 이걸 outer for이라고 얘기해요. outer for에서 이걸 증명하려는 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낼 건 아닌데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게 되면 i가 q라고 하는 값인 경우라고 생각해 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q라고 하는 거하고 q 뒤에 있는 것들 이렇게 된 거. 이런 관계가 된다. 어떤 거냐 하면 q하고 여기 n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r이라고 하는 요 사이에 있으면 q까지는 정렬된 거고 q까지는 정렬이 완성된 거고 그 다음 거는 정렬이 아직 안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Q에 있는 항목보단 클 거다. 다시 말해서 3, 4, 5 여기까지 됐는데 여기는 7, 6, 8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Q라고 하는 위치였다라고 한다면 이 다음부터는 여기가 R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서 또 쭉 R이니까 요 값보다는 더 클 거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이런 식의 말을 쭉 쓰면서 이 정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쭉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i가 q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쭉 달아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뭐 이제 증명을 완료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아니고 이그 자료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함으로써 이제 그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명시해 주면 되겠다라는 것만 가지고 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료 구조 수업에는 이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증명해 주는 거는 안 나올 거예요. 물론 알고리즘 시간에도 잘 안 나와요. 그 알고리즘 원래 수업은 대학원 수업이었는데 요즘에 다 하향 수업 이제 내려오느냐고 이렇게 알고리즘 수업이 이제 대학 과정으로 내려왔는데 이 현재 뭐 이거 증명하고 하는 거는 대학원 과정에서 주로 하고 그다음 논문 발표할 때나 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저렇게 저런 방법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알고리즘을 만들고 나면 정확성은 만들어졌다 이거죠. 정확하다. 정확한 건 됐어. 그다음 뭘 해야 되냐? 성능 분석을 해야 되겠다. 성능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자, 성능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성능 분석은 뭐가 가지고 했냐? 시간, 그다음에 공간 이걸 가지고 얘기한다 이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우린 더 시간을 더 많이 쓰겠죠. 얼마나 빠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루게 될 거다 이거죠. 요즘 메모리가 그렇게 이 적게 쓰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니 지금까지 이 나와 있는 발표된 알고리즘보다 내가 만든 알고리즘은 어느 정도 더 좋아졌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성능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성능 분석. 자,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 복잡도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드웨어와는 독립적이다. 자, 하드웨어 독립적이래야지 하드웨어가 고성능 컴퓨터에서 할 적에는 빠르고 조금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는 컴퓨터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다면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나르기가 그리 이제 그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기종에다 갖다 놓더라도 그 알고리즘의 우수성 또는 알고리즘의 상대적인 어떤 이 특징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나타내는데 그 성능 분석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점근적 표현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근적 복잡도를 표현한다. 점근적이라고 하는 거는 점점 근접해 간다는 뜻이니까 점점 근접해 간다. 뭐에 근접해 가냐? 성능이 어느 정도 우수한지. 그 얘기는 뭐냐면 점점 근접해 가려면 자료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데이터가 몇 개 안 되는 거 가지고 평가하라고 한다면 데이터가 세 개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골라라. 그럼 눈으로 봐도 다 골라내죠. 근데 자료가 수억 개, 수만 개, 수조 개, 뭐 저기 수경 개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평가할 적에는 얼마든지 분석하는데 비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 정근적 평가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그때 이제 그 쓰기 위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좋다, 나쁘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시간 가지고 얘기하면 몇 초 걸렸다, 몇 밀리세컨드 걸렸다, 몇 시간 걸렸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어떤 기호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호를 사용해요. 그 기호가 뭐냐 하면 이렇게 생긴 오자, 대문자 오자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생긴 오메가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생긴 세타라고 하는 걸 쓰기도 한다. 자, 이런 이 기호를 사용해서 이 서로 간의 이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수행 시간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 메모리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 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그 평가는 바로 뭐냐면 점근적인 평가 기준에서 따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 따져보고 그것들이 실제 알고리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또 대조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생긴 오자. 이게 대문자 O. 근데 대문자 O를 갖다 캐피탈 O라고 안 읽고 빅 O라고 읽어요. 그래서 스몰 O라고 안 하고 스몰 O도 있고 빅 O. 뭐 이것도 라지 O라고 안 하고 빅 O라고 그런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FN이라고 하는 이제 이거 뭐 수학을 다루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건 아니고 FN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 이 수식으로 평가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에 이렇게 이제 쭉 이제 그 단계별로 뭐 프린트문도 있고 포룹도 있고 근데 포룹 안에 또 포룹도 있고 뭐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저희 그 이 프린트문이 수천 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하나 정도 또는 뭐 아예 무시하고 루프를 몇 번 도는지에 대한 정도만 가지고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이렇게 빅 O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면서 FN이 뭐 복잡하게 수식은 돼 있지만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G의 N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서 표현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략화된 표현법이다라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다 이거죠. 단 뭐냐면 이때 그 빅 O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최악의 경우 이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 평가할 적에는 최악의 경우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 복잡도라고 하는데 복잡도라고 하는 게 복잡하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이 정도 걸립니다. 소요됩니다라고 하는 거를 기준점으로 잡아주는데 그때 워스트 케이스 최악의 경우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가장 좋을 때 얘기하게 되면 데이터가 어떤 경우는 저희 그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이 쭉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경우는 저희 그 최악의 경우 가장 좋을 줄 알았더니 좋지 않고 최악의 경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만 가지고 쭉 목록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결과 나옵니다라고 판정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이렇게 된 게 있다면 FN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시간을 보니까 이런 게 걸리더라 이제 10의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2라고 하는 이런 제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이것도 좀 복잡하니까 한번 이렇게 볼게요. 10n제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죠. fn은 10n.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 for i는 1부터 n. 이게 for loop이죠. 여기 다시 또 for loop 안에 for j는 i부터 또는 뭐 1부터라도 좋고 루프 안에 또 루프가 들어가서 여기 뭔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루프 안에 루프가 들어가 있다. 이거 몇 번 돌아가냐면 n번 돌아가죠. 그다음에 여기도 n번 돌아가죠. 따라서 이거 두 개 합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n 제곱번 돌아간다 하지. 그러면 10의 n 제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n 제곱 이렇게 생긴 게 몇 개가 있냐면 해서 줄줄줄 해서 10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한 개, 두 개, 세 개 가지고 그래서 이거 한 번, 두 번, 그래서 이거 10번. 10개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10개 있는데 이거 10개 있는 걸 갖다가 다 이거 하나 하는데 1시간, 이거 하는데 1시간, 이거 하는데 1시간. 그래서 1시간 곱하기 10. 그래서 10시간 걸리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그냥 이렇게 되면은 어떤 컴퓨터에서는 요거 한순간에 끝나고 어떤 컴퓨터에서는 오래 걸리고 그런 거 다 빼고 알고리즘에 이렇게 루프를 몇 번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보자 이거죠. 이런 뜻으로 본다는 얘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썼는데 이런 의미에서는 무슨 뜻이냐 하면 FN이라고 하는 이거는 다시 써볼게요. 이거는 사실 뭐 하고 되냐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11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 그런데 이 n이라고 하는 값이 5 이상이라고 하는 값을 줬을 때 여기다가 5를 집어넣어서 10 곱하기 25, 4 곱하기 5 더하기 2 여기는 11 곱하기 25 해가지고 보니까 부등호가 어느 방향으로 가 있나 보니까 이렇게 가 있더라. 자, 이렇게 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10번 돌아가고 그다음에 4n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한 번 루프 한 번씩 도는 걸로 네 번이 있고 2라고 하는 거는 프린트 문이 한 두 개 정도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11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걸로 11번 돌아가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요거를 g의 n이라고 하는 걸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략하게 해서 이걸 GN이라고 하면 보는 거니까 FN은 10의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데 이거는 5에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도 앞에 상수값 다 지워버리고 N제곱이라고 하는 걸로 그냥 끝이야 라고 하는 걸로 그냥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워스트 케이스의 빅 O라고 하는 표현법의 약속이다. 그럼 이거에 대한 정의에 대한 걸 한번 기록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죠. FN이라고 하는 거를 빅5에 GN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여기 보게 되면 5 이상일 때 이런 부등식의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했어요. 요 5라고 하는 이거를 초기에 제 가장 작은 값 이거를 n0라고 하는 걸로 얘기해 볼게요. 4로 넣게 되면 부등호가 반대 방향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가장 작은 가 5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11이라고 썼는데 이거를 C라고 하는 상수값으로 정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모든 n인데 모든 값을 다 넣는 거죠. 여기다가 5도 넣고 6도 넣고 7도 넣고 8도 넣고 넣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n이 n0라고 하는 값 이상일 때. 그래서 모든 n에 대해서. 근데 n0라고 하는 것보다는 큰 값 이상이 돼. 네. 어떤 조건이 되냐면 fn이라고 하는 이 식하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식하고 gn이라고 하는 이 식.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가
상수값 어떤 거를 곱하게 되면 여기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이렇게 되는 C와 N0가 존재하면 빅 O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도 조금 복잡하니까 조금 더 간략하게 해서 이런 거를 한번 써봐. 여기다가 뭐 썸은 이렇게 된 걸 썼다. 그래서 여기 루프가 한번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는 프린트 문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썼다가 가져간다. 그 이거는 다 뭐냐 하면 그냥 한 줄로 끝나는 명령어들이에요. 그쪽에 두 개 명령어. 이거는 and loop. 도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f의 n이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한다면 뭐냐면 n번 돌아가고 여기다가 이제 한번 이렇게 생긴 게 하나 더 있다고 한번 해볼까? 썸 J라고 할까? 썸 타임이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2의 n이라고 하는 걸로 루프를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두 번 돈다는 얘기죠. 그다음 여기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하나 더 있으면 3n이라고 쓸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거 하나 더. 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거를 빅 O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바꿔서 표현할 것이냐, 여기 안에다가 쓸 건 뭐냐 이거죠. 그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이걸 갖다가 수정해서 써라 이거죠. 근데 수정해서 쓰는데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도록 해서 써라 이거죠. 그러니까 3n 플러스 2인데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걸로 찾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n제곱 이렇게 쓰는 경우는 의미가 없고 똑같은 어떤 이제 지수 같은 걸로 맞춰 쓴다면 개수를 4n 정도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해보죠. 2를 집어넣게 되면 3 더하기 2에서 5가 되고 2를 듣게 되면 4. 부등호 방향이 이게 안 되죠. 2를 써야지만 최소한 이건 6 더하기 2 해가지고 8이 되고 8이 되고 따라서 n은 2 이상이 돼야지만 돼야 되겠다. 그때 이 부등의 방향이 맞죠. 그랬을 때 요거는 생략하고 이거만 갖다 집어넣어라 이거예요. 여기다가. 따라서 이거는 뭐라고 쓸 수 있냐? 5의 n이라고 쓰면 되겠다는 얘기. 네?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이퀄로 쓰던지 그는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단 조건은 뭐냐면 n은 2 이상일 때 이때 2가 뭐냐면 n0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고 4라고 하는 건 c라고 하는 상수값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이 정도 걸린다 이거죠. 최악의 경우 여기다 이렇게 제곱, 세제곱 그렇게 하는 의미는 없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거 맞춰주면서 이렇게 가는 게 적당하겠다. 지금 50분이니까 기도하실 테니까 조금 쉬었다가 3시에 시작하겠습니다.